매끄럽게 움직이는 피스톤 그런데 밑줄 쳐. 매끄럽게 움직인다는 건 마찰 생각할 필요 없어 라는 겁니다. 피스톤을 가지고 있는 실린더 속에 이만큼의 기체가 들어있대요. 기체의 질량입니다. 자, 그리고 기체의 온도와 압력 좋습니다. 자, 이때 이 기체 1몰의 질량이 얼마이니? 라고 하는 분자량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려면 너네 수업 화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몰수는요. 분자량 분의 뭡니까? 분자량 분의 뭐야? 질량. 맞냐?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량 알고 싶으면 몰수분의 질량 하시면 돼. 이렇게 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몰수 구해주면 분자량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너네 화학 시간에 처음에 배운 것처럼 모든 기체들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0도씨. 자, 0도씨는 몇 켈빈? 273 켈빈. 0도씨 1기압. 여기서는 1기압을 1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써요.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1몰일 때 그래서 얼마의 부피를 차지하니? 22.4리터를 차지해 라고 얘기했는데 22.4리터는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환산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되겠어?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학에서 그냥 리터 단위로 계산하는데 물리는 MKS 표준 단위로 계산해서 단위 환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준 게 뭔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준 거는 어떤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가 실제로 차지하는 질량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 기체가 273켈빈이고 그리고 1기압 속에 있고 그랬을 때 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냐면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가 같기 때문에 얘가 몇 몰이냐에 따라서 차지하는 부피 비율이 달라. 원래는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마이너스 3승 똑같아. 근데 22.4가 아니고 2.8 있어. 몇 분의 1? 8분의 1. 됐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몰수도 얼마? 8분의 1몰 있어. 이 얘기 한 거잖아. 이 정도는 화학 시간에 죽을 만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꼬맹아 8분의 1몰일 때 질량이 이만큼이라는 거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은 얼마이냐더니 분자량은 30, 48이 32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지. 네. 그래서 요만큼이 이 아이의 분자량이야 라고 했으니까 0. 얼마니? 032kg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에서 가열해서 1기압을 유지하면서 기체의 온도가 이만큼 커집니다. 이때 기체의 비열이 이만큼이라면 이때 공급한 열량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는 공급한 열량 구하는 건데 열량 구하는 식 Q는 CM 델타 T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비열 얼마 준 거냐면 0.92 kJ/kg 도시 줬어요. 자, 줄이 아니고 kJ이니까 여기다 1000 곱해야 되겠죠? 1000 곱하니까 얼마요? 920J야. 그래서 이게 이 아이의 비열이래. 그 비열에다가 질량은 줬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거기에다가 온도 변화만 아시면 됐어. 온도 변화가 얼마죠? 60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60을 곱하시면 얻은 열량 나오겠죠? 네. 맞아. 열량 얼마냐? 220.8J야. 그래서 이만큼의 열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량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3번이 문제라 그랬으니까 3번 볼게요. 위 2번에서 기체의 피스톤이 한 일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구해라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 때문에
이 값하고요. 이 값 구해주세요. 왜? 이 값이 얘니까. 됐어. 그래서 220.8 줄이고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구하시면 우리는 나머지 알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건 델타 U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W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볼츠만 상수를 안 줬기 때문에 기체 상수를 몰라. 그러니까 한일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해. 그래서 한일을 구하는 방법은요. 오뱅아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요. 얘 압력은 변하지 않고 부피만 증가한 거야.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면적 구하면 이게 한일이야. 그랬던 거 기억나니? 맞아요. 됐어. 그러면 처음에 부피는 얼마였냐면 처음에 부피는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60켈빈 증가했을 때 이때 부피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돼요. 왜? 압력은 1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줬으니. 되겠지? 되겠지? 그러면 60켈빈 증가했을 때의 부피만 구하면 되는데 PV는 뭐야? NRT야. 되겠어? 아무리 온도를 증가시켜도 이때 변하지 않는 거 압력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얘 일정. 그치? NR도 일정. 그러면 T분의 V는 일정이란 얘기야. 맞아. 그러니 변하기 전 값과 변한 후 값의 T분의 V 값은 같아야 돼. 됐지? 그러니까 얘는 맨 처음에 온도가 얼마냐면 273켈빈일 때 부피가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온도가 333 됐을 때 부피가 얼마여야 되니? 이 얘기한 거야. 되겠어? 숫자가 들어와서 그렇지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그래서 x는 273분의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33인데 이 값이 대략 얼마 나오냐면 이 값이 대략 계산기 끄네. 저 진짜 계산하는 여기서는 그걸 진짜 계산하라는 거야. 네. 10의 마이너스 3승은 집어넣지 말고 계산해. 그냥 나온 값에 10의 마이너스 3승 집어넣으면 되니까. 3.4. 네, 그러면 이걸 3.4로 보죠.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됐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곱하면 돼. 1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얘가 얼마야?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5승. 그럼 얼마 나오니? 600 나오니 얼마 나오는 거야? 60 나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한일이 60줄이면 내부 에너지는 100 얼마? 60.8이죠. 되겠어? 예. 이렇게 가는 거. 됐냐? 홍수호 가능해?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일을 밑에 있는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숫자가 조금 들어와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어렵게 풀리진 않아. 이렇게 가는 거야. PV가 한 2대 0이에요. P 델타 V요. 네. 자, 그래서 열 파트에서 나왔던 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2번 P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전기로 가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2번의 전기 파트입니다. 자, 2번에 있는 10페이지 전기 파트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숙제는 어디부터냐면 24페이지부터 29까지 24부터 29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오늘은 또 하나의 힘 배우는 거예요.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힘 중에서 그동안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마찰력, 산성력,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수직항력, 뭐 있다 이거 배웠어. 자,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힘이 바로 뭐냐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 얼마나 센 힘, 전기력이 작용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요거 구하는 거 할 거야. 되겠지? 자, 그 전에 너네 알아둬야 되는 거 모든 물질은 전기 발생시킬 수 있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된다고. 기억나지?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B 쪽으로 이동시킬게.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고 B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어. 그래서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 이때 전자를 많이 잃을수록 플러스 센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요. 전자를 많이 얻을수록 마이너스 센 전기를 띠게 되지. 그랬을 때 전기적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쿨롱. 기억나지? 그래서 A가 플러스 4쿨롱을 띈다고 칠게. B는 마이너스 2쿨롱을 띈다고 칠게. 자,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전하를 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기적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쿨롱인 거였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플러스 4쿨롱을 띈 물질과 B라고 하는 마이너스 2쿨롱을 띈 B라는 물질이 떨어져 있어요. R 2m 떨어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전기를 띤 입자는 떨어져 있어도 전기력 생기니? 대답해. 전기를 띤 입자는 떨어져 있어도 전기력 생기니 안 생기니? 생기죠. 됐어.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이 두 가지 입자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서로 반대 극이기 때문에 서로를 당기는 인력 방향으로 전기력이 생길 건데 내가 물어볼게. A가 B를 당기는 힘이 세냐? B가 A를 당기는 힘이 세냐? 같죠.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두 힘의 힘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같은 세기의 전기력 받습니다. 자, 이때 실제 전하들이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실제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그 전기력 F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겠죠. 그 전기력을 구하는 식이 바로 R 제곱분의 뭐다? 크크크였다. 기억나니? R 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해요. 됐죠? 그러니까 저 두 입자는 2m 떨어져 있으니까 2의 제곱분의입니다. 그 다음에 쿨롱 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요.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모든 상수로 필요하면 다 시험에서 줍니다. 됐어. K라고 하는 건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냈다. 그래서 쿨롱 상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쿨롱 상수의 실제값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됐어. 거기에다가 Q1, Q2라고 하는 건 A, B의 실제 전하량을 곱해요. 그래서 A의 전하량은 4고요. B의 전하량은 2입니다. 전기력 구할 때 뿔마라는 구호는 넣을 필요 없어요. 저건 인력이냐 청력이냐 방향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네들 사이에 실제 서로를 당기는 인력이 18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라는 엄청난 힘으로 서로를 당기고 있다. 이게 실제 전기력의 정체야. 세게. 이렇게 엄청 세요. 엄청 셉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는 기초적인 힘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힘이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전기력입니다. 그 다음이 약한 핵력이라는 거고 가장 작은 힘이 중력입니다. 가장 작은 힘이 중력이에요. 그만큼 전기력은 엄청 셉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을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크크크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전기력을 구해. 자, 근데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전기력을 구하면 이만큼의 힘인데 이 둘을 한 번만 둘을 붙였다가 떼볼게. 붙였다가 원래 위치로 떼볼게. 뭔가 달라지나? 바뀌어. 뭐가 바뀌냐면 실제로 물체가 이렇게 접촉되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이 둘은 같아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바닥을 칠판에 대는 순간 열이 같아지려고 선생님 손에 있는 열이 칠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열 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점전하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점전하 두 개를 붙이면 얘네들의 전하량의 세기와 극이 같아질 때까지 여기서 전하가 막 움직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 전자겠죠? 전자가 막 움직여. 같아질 때까지 움직여. 그래서 새로운 전하량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전하량은요. Q1 더하기 Q2를 반띵한 값으로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한 놈은 플러스 4쿨롱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2쿨롱이니까 이 둘을 더해서 반띵.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띤 물질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얘도 플러스 1쿨롱, 얘도 플러스 1쿨롱의 물질로 바뀌어.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으면 새롭게 전기력 R제곱분의 크크크로 바뀌겠죠. 그러면 전기력의 세기가 4분의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바뀌어서 처음에 비해서 전기력의 세기가 8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을 접촉시키면 그 안에서 미친 듯이 전하가 움직이게 된다. 됐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 전기력을 구하는 식 결국은 R제곱분의 크크크다.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이고 얘는 플러스 4쿨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점전하에 전기력을 구해서 아까 그 힘이 작용한다는 거 알아냈는데 내가 여기에다 A의 전하량 고정시켜 놓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도 2m로 고정. 근데 B에 오는 전하량을 계속 바꿔볼게요. 얘를 바꿔볼게요. 한 번은 마이너스 2쿨롱을 놓고 전기력을 구하고요. 한 번은 플러스 17분의 13쿨롱을 놓고 전기력을 구해볼게요. A와. 그렇죠? 네. 한 번은 마이너스 13분의 11쿨롱을 놓고 전기력 구해볼게요. 그때 계속 바뀌겠죠, 전기력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를 고정시켜 놓더라도 B의 전하량이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전기력의 세기가 달라져서 그때그때마다 전기력을 새롭게 구해내는 불편함이 있어. 그 불편함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전기력을 구할 게 아니고요. 여기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전기력 구하자. 무조건. 그래서 실제 Q라는 전하가 있다고 치고 얘가 받는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도 있었지. 그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이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면 됐어. 근데 실제 Q2라는 전하가 아니고요.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그냥 쳐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데 그 힘을 전기력이라고 쓰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그 힘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기장은 무조건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주변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와 주고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거야.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R제곱분의 크크크인데 이때 Q2가 1쿨롱이니까 여기다가 1 곱하면 되니까 아예 곱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R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하시면 이때 이게 바로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고 F라고 쓰지 않고 구분하기 위해서 일렉트로닉 필드 E라고 쓴다. 그래서 이때 실제 힘인 전기력의 단위는 당연히 뉴턴일 거지만 전기장의 세기는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라서 얘는 뉴턴 퍼 쿨롱이라는 단위를 써. 근데 상관없이 쟤네들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에 자 A의 전하량 그대로 4 그리고 B 위치에 무조건 1쿨롱 있다고 치는 거니까 1 이래놓고 전기력을 구하면 얘가 바로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퍼 쿨롱이라는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1쿨롱이 있다면 이만큼의 힘이 작용할 텐데 1쿨롱이 아니고 2쿨롱 있어. 그러면 힘이 몇 배 커지니? 2배 커지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에다 2만 곱하면 실제 전기력 나와요.
그래서 자 17분의 13쿨롱 갖다 놓으면 전기장의 세기에다 17분의 13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3분의 11쿨롱 갖다 대면 13분의 11쿨롱 배만 하면 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Q쿨롱을 갖다 대면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QB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면 그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화량만 곱하시면 실제 전기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구하지 않고요. 전기장의 세기를 통해서 거기다가 실제 전화량을 곱해서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보면 지구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멋진 말로 중력장이래. 그러면 이러한 지구는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건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2kg이 받는 중력의 힘, 10kg이 받는 중력의 힘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력 가속도를 써서 중력 가속도는 뭐야? 사실은 1kg당 받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원래 10N/kg이에요. 1kg당 10N의 힘으로 지구는 당겨.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단위 계산하면 이 단위가 10m/s/제곱이랑 같아서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는요 1kg당 10N의 힘으로 당기는데 여기에 만약에 1kg이 아니면 2kg이 있으면 몇 N의 힘으로 당겨? 20m? 네, 10kg 있으면 100m? 네, 그럼 mkg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실제로 받는 힘을 mg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여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전기장이에요. 그 전기장의 세기가 10N/쿨롱이에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1쿨롱이 있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10N, 10쿨롱이 있으면 100N. 그러면 Q쿨롱이 있으면 실제로 잡아당기는 힘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Q2로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E라고 하는 전기장이 바로 중력 가속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전기장 안에서. 그래서 전기장은 1쿨롱당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얘기한다. 알겠어? 중력 가속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전기장이야. 그래서 실제 전하량을 곱하시면 실제 힘 구할 수 있어. 그러니 이때 여기 전기장의 세기가 10인데 여기에 만약에 3쿨롱짜리가 있어. 그러면 이 3쿨롱짜리가 이 공간에서 받는 실제 힘은 30N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게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을 때 그 입자가 받는 전기력을 실제로 구해도 되고요. 전기장의 세기를 주면 그 전기장의 세기를 이용해서 전기력도 구할 수 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힘은 뭘 갖냐면 벡터 값이니까 방향과 세기 가져. 그치?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그러면 A라는 플러스 4쿨롱이라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마이너스 2쿨롱이라는 물질이 각각 여기에 전기력을 작용하는 공간 전기장을 만들어. 자, 그랬을 때 이 사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이 새끼는 어디로 끌려가?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끌려가겠지. 마이너스 1쿨롱을 놓으면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 왼쪽으로 끌려가겠지. 그러면 이 위치의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해야 돼? 왼쪽이라고 해야 돼? 양쪽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받는 힘과 마이너스 1쿨롱이 있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준을 잡으면 되죠. 모든 전기적 현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잡는 기준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플러스 1쿨롱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요. 그 힘의 방향을 우리는 바로 전기
전기장 방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 방향이라고 해. 그래서 그 방향으로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리면 돼.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전기장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야.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실제로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요. 마이너스는 당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얘한테 주는 힘의 방향이 달라. 그럼 그걸 합성한 실제로 이 방향으로 얘를 끌려가. 그래서 이 주변에 100만 개의 플러스 1쿨롬을 뿌려놓으면 걔네들이 그 위치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전기력선이라고 할 거야.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해. 그래서 전기력선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그리면 돼.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리면 돼.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아이가 있다? A와 B가 있는데 화살표 방향은 안 가르쳐 주는데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졌대. C와 D가 있는데 얘네들 화살표는 안 그려줄 건데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진대. 요거만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뭘까? 같은 전 다른 전. 네. A와 B는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라서 전기력선이 연결되는 모습이야. 근데 C와 D는 같은 극이라서 절대로 전기력선이 연결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그래서 전기력선의 모양을 통해서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같은 극 반대극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전기력선을 그리니까 보면은 어느 부분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열라 좁아.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다. 이 전기력선의 간격도 의미가 있어. 이 간격이 뭘 얘기하냐면 세기를 얘기해. 그래서 선의 간격이 좁은 쪽이 센 힘이 작용하는 곳이라면 선의 간격이 넓은 쪽이 약한 힘이 작용하는 곳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간격으로 어디가 더 센 힘이 작용하는지 약한 힘이 작용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 플러스 4쿨롱 쪽이 더 센 힘일까? 마이너스 2쿨롱 쪽이 더 센 힘일까? 플러스 4쿨롱이죠. 그러면 선의 간격을 훨씬 더 좁게 그려야 되니까 전하량이 큰 쪽이 전기력선이 많이 나오게 그리면 돼. 그래서 전하량이 작은 쪽이 선이 조금 들어가게끔 그리면 돼. 그래서 알기 편하게 그리면 A와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그러면 A 쪽에서 나가서 B 쪽으로 들어가는데 보면은 A 쪽에서 나온 선은 6개인데 B 쪽으로 들어가는 선은 3개야. 그러면 누가 더 센 전하를 가지고 있는 쪽일까? A가 몇 배? 2배. 그러니까 A는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Q 쿨롱이라면 B는 나오니까 플러스 2Q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되겠지? 그래서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건 세기와 방향을 모두 다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기력선의 첫 번째 방향은 반드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세기는요 전기력선의 개수 또는 간격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센 전하량을 띠고 있는지를 전기력선의 개수로 보시면 되고 실제 힘은 전기력이라는 힘은 R 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면 돼. 되겠어? 자,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 되겠니? 자, 그러면 이때 이거 가지고 몇몇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물풀에서 보는 전기력이라는 의미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24페이지 펴봐. 24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요.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볼 때 있는 문제가 2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4번 좀 생각해야 되고
5번은 수능에서 열나 나오는 문제. 수능에서 나온 거. 그쵸? 이거는 그래서- 다 모든 문제집에서 다 본 것 같은데. 네, 해보죠. 1번부터 6번까지. 왜 1번은 어때요? 3, 4, 5, 2, 4, 5, 9, 9, 1번부터 6번까지 풀라 그랬잖아.
가방에만 넣어놓고 다니면 뒤진다. 가방에도 가정통신문 받았냐고 전화 드렸을 때 한 번도 받았다는 얘기를 못 하시더라. 아니 이거 까먹는단 말이에요. 우와. 출석 문자 간다는 거. 아 맞아요. 출석 관리. 출석 알림 문자 간다는 거 꼭 아셔야 돼서 그거 바통 꼭 보여야 돼. 이거 6번 이거 뭐죠? 못한다? 이거는 뭔데? 못한다 이거. 학원 방학. 학원 방학. 오 씨. 못한 방학이 진짜 방학이 이거 있어요. 못하다 못하. 와 아니야. 레전드. 그건 못한 거야. 있을 수 없어. 이럴 그건 수가. 못하라고 생각하자. 이럴 수가. 자, 다 했냐? 네. 네. 훈이 몇 번까지 했어? 저요? 일단은 2번 못했고 1, 3, 4번 풀었고 5번에 1번 풀었어요. 네, 하죠. 자, 첫 번째 1번 질문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만. 직장을 해보죠. 네. 빨라게 해. 네. 질문 있어요.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요. 자, 보시면 자, 그림은 원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X축 위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PR과 Y축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QS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PQS의 전하량을 각각 -2, +2, +2라고 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일 때 I의 전하량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전기력이 0인 지점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문제 다 푸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 Q가 얼마냐면 Q는 +2쿨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모르고 여기 P가 -2쿨롱이고 그 다음에 여기 S가 +2쿨롱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P점에서의 전기력이 0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P점에서의 전기력은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야. 그럼 꼬맹아 P는 누구로부터 전기력 받아? P는 Q로부터 받고 R로부터 받고 S로부터 받는데 그 합력이 0인데 일단 먼저 방향부터 봐야 돼. Q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자기 쪽으로 당겨. 이게 Q가 준 힘이야. 맞아. 그 다음에 S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또 자기 쪽으로 당겨. 이게 S가 준 힘이야. 그러면 이 둘을 합성하면 합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네. 그러면 얘가 준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되고 그 세기는 이 두 힘을 합한 이 힘의 크기와 같으면 돼.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거리가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 거리를 꼬맹아 L로 놓으면 이 길이는 얼마냐면 2L이야. 납득하냐? 맞죠? 이 길이 개놈의 새끼 이 길이 다 똑같다고 했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걸 L로 놓으면 얘는 이거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2L이라고. 예. 맞아. 이런 얘기 나도 알았어 이제. 그랬을 때 얘가 준 힘이 R 제곱이니까 2L 제곱분의 K 뭐냐? 4. 맞아. 네. 얘랑 작용하는 힘도 똑같겠지. 네.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냐? 요 각도가 몇 도냐? 45도. 네. 이거 여기가 90도잖아요. 45도. 그러면 45도니까요. 됐어. 이 힘 같으니까 이 힘은 루트 2F. 여기가 90도라는 얘기죠? 아 2분의 루트 2. 이게 90도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 이게 90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대 루트 2죠. 네. 그러니까 이 힘을 F라고 놓으면 이 힘은 루트 2 F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합력은 이거의 루트 2배니까 얼마입니까? L제곱분의 2 루트 2K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이거면 돼. 근데 이때 거리는요. 이 거리니까 뭐야? 2L이잖아. 그럼 제곱하면 4L 제곱분의 뭐니? 2K 얘 전화량을 뭐 R로 하면 R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해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쓸데없는 거는 날려놓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날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의 전화량이 얼마인데? 4루트 2면 돼. 그리고 마이너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번 설명해야 되지. 네. 했어? 이해하네. 했다고 안 했다고? 했어요. 했어.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와 B에 금속구 두 개가 있는데요.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생긴대요. 라고 맨 밑에 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반대극일 거야.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그리고 얘네들의 전화량의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Q, Q 이렇게 놓게. 자, 이때 A에다가 중성인 C를 갖다 붙인대. 그러면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니까 2분의 Q 플러스 2분의 Q가 될 거야. 그래놓고 이렇게 붙인대. 그러면 이제 얘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Q가 되는 거니.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Q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놨을 때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R 제곱분의 K Q 제곱이었는데 저렇게 놓으니까 거리는 똑같아. R 제곱분의 얼마니? 8 K Q 제곱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 힘이 8분의 1 작아졌기 때문에 8분의 1 F라고 쓰는 게 맞아. 자, 3번 설명 필요하니? 아니요. 4번은? 괜찮아요. 5번은? 그럼 그치. 이게 그 2번이 그렇다고. 자, 5번은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그래서 요령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설명하는 겁니다. 5번 보시면 5번은 플러스 2Q와 마이너스 Q의 두 개의 점전화가 X축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 상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3인 위치에 자 여기에 플러스 2Q인 애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인 애가 있고 여기가 A, B, C인 애가 있다고 치자. 되겠어. 자, 이렇게 놨을 때요. 첫 번째 A, B, C의 전기장의 세기는 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전기장의 세기 비율을 물어봤어. 전기장은 보면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다. 그러니 A의 전기장의 세기는 A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놓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럼 보세요. A의 전기력을 누가 주냐면 가와 나가 줍니다. 맞아? 이렇게 볼게. 그래서 A와 B와 C는 가와 나가 그 위치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힘을 계산해보라는 얘기야. 자, 근데 보면은 이걸 계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고 치는 거니까 A는 플러스 극이잖아. 가가 A를 밀어. 이게 가가 준 힘이야. 맞지? 나는 마이너스니까 당길 거야. 그래서 이 두 힘을 구해서 빼야 됐어. 합성 전기장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성된 전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왼쪽은 마이너스의 힘, 오른쪽은 플러스의 힘으로 놓을게요. 되죠? 자, B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 마이너스는 당깁니다. 그러니까 B는 가와 나로부터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더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 플러스 1쿨롱이 있다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요. 마이너스는 당길 겁니다. 그래서 두 힘을 빼셔야 됩니다. 가가 오른쪽 방향, 나가 왼쪽 방향의 힘입니다. 됐죠? 이렇게 방향 놓고 계산할게요.
자, 그 중에 가가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니까 4분의 얼마입니까? 2K. 저 혼자 할 때 K를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얼마냐면 4니까 16분의 얼마냐? K. 됐죠? 이 짓을 B한테도 하고 C한테도 할 겁니다. 자, B는요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분의 2K. 얘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얼마냐?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4 16분의 2K. 자, 그 다음에 나로 가면 얘 1분의 K, 얘도 1분의 K. 이렇게 되죠. 어? 아, 2분 4분의 어? 아니다. 누구? 내 C, K. 나. C에다. 아, 이거 4. 2니까. 이렇게.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방향이 반대니까 빼야 되는데 세님 쪽에서 빼야 되니까 얘 16분의 8. 그러면 이쪽 방향이래. 왼쪽 방향으로 16분의 7K. 얘는 더해야 되니까 16분의 얼마니? 32K. 48. 48. 어? 3K 내가 됐어. 3이니까 48. 48. 에이씨. 쉽지 않다. 16분의 4니까 이 새끼가 더 크네.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16분의 2K. 되겠어. 그래서 비율이 7대 48대 2. 되겠니? 이렇게 가는 방향이 더 중요해. 근데 2번은 뭐라 그랬냐면 2번은 그렇다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 찾아라 이겁니다. 우리 물리 1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았거든요. 물투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는데 둘 다 똑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방향이 같을 때는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었어. 이 얘기 썼거든요. 똑같아요. 자, 가와 나의 그래서 극의 종류가 뭐야? 반대죠. 이 극의 종류가 같다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어요. 근데 반대라면 외부에 있습니다. 왜요? 반대일 때는 바깥쪽이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을 만들어서 합력이 0이 될 수 있어요. 되겠어? 똑같이 간답니다. 자, 근데 꼬맹아, 바깥쪽 중에 가에 가까운 바깥쪽일까 나에 가까운 바깥쪽일까? 나에 가까운. 그렇죠. 전하량이 약한 애 가까이 있어야 힘의 세기가 같을 수 있으니 이쪽 어딘가가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 여기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얘로부터 받는 힘은 플러스 1 쿨롱이니까 밀려. 얘는 당겨. 힘의 방향 반대인 거 확인하시고 세기만 같으면 된다. 맞습니까? 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A라고 할게요.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의 제곱에 2K고요. 나는 B의 제곱에 K입니다. 이게 같으면 된다고요. 근데 분자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1로 정확하게 전하량 비율입니다. 그러면 거리 비율은 거리의 제곱 비율이 몇 대면 2대 1이면 되죠. 그럼 거리 비율은 어떠면 됩니까? 그렇죠. 전하량의 제곱근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거리 비율은 루트 2대 1의 비율이면 되겠다. 알겠어? 이렇게 갑니다. 루트 2대 1로 가면 돼요. 그래서 가로부터는 루트 2만큼 떨어지고 나로부터는 1만큼 떨어졌으니 여기에 거리를 B라고 했으니 여기에 거리는 이거 더하기 B죠? 네. 응. 그래서 B와 얼마지? 2 더하기 B 값이 1대 루트 2면 되죠? 네. 그랬을 때 B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뭐씨! B가 2개가 나온다네. 아니요. 그러면요. 플러스 B는 B 플러스 2는 뭐래? 2 플러스 B는 루트 2B고요. 되겠어? 그 다음에 얘는요. 루트 2가 더 큰 거죠. 그러면 루트 2 빼기 1의 B는 2죠.
플러스 1이죠. 예. 네. 2 그러니 A로부터 아니지. 나로부터. 나로부터 그럼 플러스 요만큼 더 가면 되니까 2루트 젠장 2 2 플러스 3. 루트 2 플러스 2였는데 이거 3이죠. 그러니까 좌표가 이거라고. 근데 그 0이랑 플러스 1 사이에도 그 가부터 그 지점까지 거리랑 그 지점부터 나까지 거리가 루트 2대 1인 지점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화량이 합쳐지는 거 아니야? 어디요? 어디하고 어디? 그러니까 영에서. 0 오른쪽 나 왼쪽에 반대라니까 여기는. 네. 같은 극일 때 내부여야지. 저러면 이제 플러스 1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너는 밀어내고 저쪽으로 여기에 정기장의 세기가 여기 곳이 있어야 되잖아. 오. 여기는 극이 합쳐지잖아. 같아야 되는 거라고. 지금 얘네들은 극이 반대니까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니까. 오. 그래서 걔는 안 된다. 우와. 그래서 되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어디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냐면 29페이지까지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할 수 있는. 어렵다. 자, 할 수 있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어렵다. 꺼져. 올라가. 내일 2시까지 와서 공부해. 죽여 이씨. 네, 미쳤어. 야, 내일 와서 질문해. 그 시간에 내일 승진쌤이랑 다 계시는데 선생님도 있을 때 질문하면 되지. 숙제도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와서 숙제도 하면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 와서 숙제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오늘은 2명이서 수업을 듣네. 참 좋네. 2명도 20명 같은 새끼